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반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를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바이러스의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19 정복을 위해서 이 앞으로 남은 5대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수많은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19에 대한 많은 연구도 있었고요. 자, 5대 핵심 과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백신 개발이 가장 화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가장 큰 과제가 백신 개발입니다. 이 백신이 개발이 돼야지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백신 후보 물질이 전 세계 200여 개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수십 개가 이미 임상시험에 돌입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제약사도 있는데요. 주요 제약사의 상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very encouraged by the immunogenicity data that we have in the phase 1-2 study and the tolerability. We hope they'll have them any time from September onwards. So we're quite encouraged by the progress. The phase 3 trial, the phase 3 trial is a little bit beyond our control in terms of timing because it's a case-driven study. But presuming that we are able to accrue cases relatively quickly in that study, we would hope in the fall or towards the end of the year, we'd have data that we could submit to the FDA for them to make a determination on whether to approve it. We have a line of sight and a clear critical path to be able to deliver up to 100 million doses of commercial scale vaccine product in 2020 and up to 1.3 billion doses of our vaccine in 2021. So encouraging early signs and a lot more work still to do. 네, 모두 3개 회사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백신이 상용화가 되더라도 실제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를 보이는지 아니면 혹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지 살펴서 이 백신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지 보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네, 긍정적인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요? 네, 인체가 코로나19에 대한 장기적인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지가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서 언급된 모더나 이 제약회사는 첫 임상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45명 모두에게서 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면역을 위해서 필요한 항체 양이 얼마인지는 아직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네, 게다가 최근에 항체 수명이 매우 짧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국 연구팀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항체 수명이 길어야 3개월이고 또 이 기간이 지나면은 재감염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칫 힘들게 개발한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면역 반응에는 이런 항체뿐 아니라 T세포나 B세포 등의 역할이 좀 중요한데요. 항체 수가 줄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재침입했을 때 항체를 빨리 다시 만들어서 장기 면역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세포들입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Data that we have because we're seeing both an antibody response and a T cell response. And as you know, at the moment, we don't know what the immune correlates of protection are that will ultimately confer protection against this virus.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맞고 항체가 형성이 돼도 이 면역 반응이 오랫동안 유효할지를 알아보는 것도 또 다른 과제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과제는 어떤 게 남아 있나요? 네, 세 번째는 이 환자마다 코로나19 감염됐을 때 증상이 아주 다른 점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무증상 감염으로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중증에 이르러서 사망하는 환자들도 있죠. 경이나 중뿐만 아니라서 양상도 굉장히 다른데요. 폐증상은 물론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도 이 효과적인 진단법과 치료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국내 방역당국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뚜렷한 호흡기 증상 외에도 두통이나 근육통, 인후염, 심지어 외국의 경우 피로 등과 같은 비특이적 증상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으로 특정하지 않은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코로나19를 의심해보고 또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과학자들은 이렇게 증상의 경중이나 뭐 양상이 판이한 이유를 이 유전자에서 찾고 있는데요. 네. 인종별로 보면은 이 백인이 중증에 가장 취약하고 그다음이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인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한편 이 혈액형에 따라서도 증상이 다르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현재까지는 이런 중증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딱 2가지 정도 규명을 했을 뿐이고 앞으로 더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예. 네. 코로나19 증상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들이 규명되면 그때 또 전해주시죠. 네 번째 과제는 뭔가요? 네, 네 번째로는 코로나19의 정확한 발생 경로를 찾는 것입니다. 예. 이 바이러스의 최초 기원지가 박쥐라는 것에는 대부분 과학자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람으로 넘어올 때까지 50여 년간의 빈 기간이 있습니다. 이 중간 과정에 어떤 동물이 있었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는 천상갑인데요. 예. 문제는 아직 이 천상갑에서 코로나19와 아주 똑같은 바이러스를 발견하지는 못해서 이 과학자들이 100% 확신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런 중간 숙주를 찾아서 식용 판매나 뭐 밀매를 막아야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그 코로나19의 백신 그리고 발생 경로까지 총 4가지를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5번째 핵심 과제는 뭔가요? 네, 바이러스의 성질을 바꿀 이 심각한 돌연 변이의 발생 여부도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예. 네, 모든 바이러스는 숙주를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약간의 돌연 변이가 생기는데요. 특히 이 코로나19는 RNA 바이러스라서 돌연 변이가 더욱더 생기기가 쉬운 구조입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19의 전파력이나 이 병원성에 영향을 주는 부위에 돌연 변이가 생겨버리면 큰 문제가 되겠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백신이 개발돼도 효능이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돌연 변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환자를 일일이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쉽지 않은 과제로 꼽힙니다. 네. 자, 이렇게 5가지 과제를 짚어보면서 느낀 점이요. 코로나19에 대해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점들을 다 밝혀내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요, 지난 반년 동안 인류가 코로나19 연구에서 큰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긍정적으로는 평가를 했는데요. 이 같은 5대 과제를 제시하면서는 이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지난 반년간 사실 그 우리가 잘 모르는 바이러스와 싸우다 보니까 네. 그동안 혼선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코로나19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차차 알아가고 있으니까 좀 하루빨리 정복할 날도 다가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